안녕하세요. 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딩스쿨을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 또는 이제 발견한 또는 이제 뭐 지인에게 추천받은 학교가 과연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짤막한 팁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첫 번째 팁은 학비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. 이 학비 부분은 사실 이제 튜이션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사실 그 학교마다 이제 굉장히 뭐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.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. 학비가 이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, 그런 곳은 이제 유학원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학교에다 직접 물어보면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. 이 학비가 만약에 3만 불대에서 이제 5만 불대에 드는 학교들은 사실 비교적 좀 저렴한 학교들이에요. 이제 보통 요즘 2020년도에 이제 학비들 보면은 동부 학교들은 대부분 6만 불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. 6만 불에서 7만 불. 요 단계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, 여기에 이제 좀 더 붙은 학교들이 이제 뭐 8만 불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, 자, 우선 만약에 학비에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, 학교에 파이낸스 에이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뭐 시민권이 있더라 하더라도 파이낸스 에이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. 그래서 자녀분이 만약에 뭐 내신 좋고 또 SSAT 성적이 좋고, SSAT 만약 시험 점수 없다 그러면은 ISE 시험 점수를 토대로 해서 파이낸스 에이드를 신청하면은 주는 학교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탑 80 학교들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파이낸스 에이드 정책이 다 있어요.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도.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할 때 파이낸스 에이드를 같이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약간 이제 합격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학교를 알아볼 때 교과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에요. 교과 프로그램은 학교 웹사이트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학교 웹사이트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이제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. 그 메뉴 클릭한 다음에 어떤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, 특히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은 AP가 과연 이 학교 몇 개가 있나, 또는 이제 AP를 대신할 수 있는 컬리지급의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,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또 9학년 때 우리 아이가 입학하게 되면은 9학년 때 무슨 교과를 듣게 되나,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해요. 사실 최근에 그 트렌드가 이제 9학년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냥 프리칼큘러스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어떤 학교에는 학교 정책상 프리칼을 못 듣게 하거나 또는 무조건 뭐 알제브라 1이나 2, 뭐 지오메트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뭐 그런 학교로 가게 되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, 만약 우리 아이가 9학년에 들어가서 수학을 잘하는데 9학년에 들어가서 피직스나 또는 이제 뭐 프리칼큘러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전공이 문과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이제 영상 좀 짧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이언스, 과학 또는 이제 엔지니어링 또는 컴사 뭐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둔 학생한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코너도 잘 봐야 돼요. 대학 진학이라는 코너는 이제 학교에 이제 마트큘레이션이라고 뭐 검색해 보면 학교 페이지 내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진학을 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. 아무래도 그 동부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비리그를 얼마나 많이 보낸 학교인가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. 그리고 그 학교가 중부에 있다
만약에 뭐 미시간에 있다 그러면은 미시간에는 제일 좋은 학교가 미시간 대학이잖아요. 애나바에 있는.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나가 중요하고요. 만약에 그 학교가 텍사스에 있다 그러면은 UT 오스틴에 몇 명을 보냈나 이걸 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. 또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러면은 UC 버클리 또 UCLA에 몇 명을 보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.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에서 뭐 아이비리그 몇 명 보냈나 이걸 본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은 그 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은 학교가 테네시에 있는 학교다.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테네시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밴더빌트를 몇 명 보냈나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을 몇 명이나 보냈나 이게 사실 그 학교를 바라보는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한 10% 정도 보냈다 그러면은 명문이에요. 명문고등학교고. 근데 뭐 10%가 안 돼. 그러면은 좀 아쉽죠. 네, 아쉽죠. 네.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대접. 인종차별이 있냐 없냐 이걸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요. 그 학교가 이제 졸업을 할 때 과연 아시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시상식에 올라가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좋은데 다 웹사이트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웹사이트에서 이번 졸업할 때 수상은 누구 이름이 쭉 나오면은 뭐 보면은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 학교는 그래도 인종차별이 없구나.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인종차별 진짜 있어요. 인종차별이 있어요, 진짜. 저희 학생 중에서도 이제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생을 이제 이 학생 원래 꿈이 코넬이었어요. 그래서 코넬 대학을 지원하려고 이제 저희가 다 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막았어요. 학교에서 야, 너 코넬 안 돼. 코넬은 다른 학생이 가야 돼. 뭐 이런 식인 거죠.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얼리에는 코넬 지원하지 못했고 레귤러로 지원을 해서 레귤러는 이제 합격을 했어요. 합격을 시켜서 이제 코넬 합격을 했는데 얼리는 막더라고요.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백인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보는 게 좋아요. 마지막으로는 보딩 비율입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을 부모님들은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르게 찾잖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맨 처음으로 이제 보딩 비율이 높으면 좋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그 5년 동안에 한 명도 아이비리그 보내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보딩 비율 굉장히 좋아요. 80 몇 %예요. 그래서 잘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보딩 비율이 좋으면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학교에 영어를 쓸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. 그런데 보딩 비율이 좋지 않아서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기숙하고 있다. 또는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학교 내에서 영어 쓸 수 있겠어요? 분위 이상? 그렇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사실 학교 내에서 영어를 이제 또 써야 이제 학생이 이제 또 영어 실력이 임프로브 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보딩 비율이 저는 높아야 좋다라는 것에 한 표 던지고요. 다만 어떤 학생이 구성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딩 비율을 맨 마지막에 검증하는 기준으로 두고 그 나머지 부분 아까 위에서 이제 불러드렸던 뭐 학비라든가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교 진학 어디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인 학생이 차별화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자,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. 하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어떤 학교
왜 우리 아이가 가는 것이 좋은지, 또 추천받은 학교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검증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안내 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